네, 민주노총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바꿔온 거예요? 네, 많이 어려우시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국정이라고 하는 게 노동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산업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는 거죠. 경영계만을 비교할 수도 없고, 저희는 양자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노동도 존중되고 또 산업 경제 발전도 또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조합법 개정이나 또 노동절 명칭 복원, 공휴일 지정 같은 제도적 성과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노동부 장관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가시적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음을 맞는 그런 일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노력도 하고 정책적으로 노력도 하지만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그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력이 소요될 수 있는데 거기는 제가 노동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일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감시원들을 노동계에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규모를 좀 늘리면 좋겠고요.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도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또 현장에서의 임금 격차 문제나 고용 안정성의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하죠. 근데 제가 노동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취해오면서 노동계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노동계에는 아마도 그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실용적인 정책 같은 데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전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2년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아주 그렇다고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2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예를 들면 한 4, 5년, 5년, 10년 쓸 부분도 2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2년 11개월 계약하고. 그것도 너무 근접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많이 길게 두니까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 기사 댓글에 보니까, 아니 정규직 된 사람들이 힘들게 정규직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게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을 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거는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 측면,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하고도 덜 받고, 또 비정규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아요. 예를 들어 알바는 더 싸게. 이게 완전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선진국들은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저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를 잘 안 했습니다. 싸웠죠. 싸우니까 편이 갈려가지고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개선은 안 되고 대립과 갈등은 격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터놓고 얘기해야죠. 화나고 뭐 그러더라도 얘기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상식적인 결론은 서로 내주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할 수 없는 건 또 그런 거 싸워야 되겠죠. 또 그러려면 저는 이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저는 민주노총이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죠. 뭐 이해합니다. 갔더니 뭐 이용만 당하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는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는 막 마치 대화를 엄청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다수결 해놓고, 그러니까 화나죠. 그거 가서 그냥 그야말로 들러리. 그러니까 화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잘해 놨겠다. 뭐 그 점도 이해해요.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믿기 어려워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가 떠날 거니까 어차피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는 오히려 더 빨리 굴지도 몰라. 어쨌든 신뢰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신뢰라고 하는 게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뢰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많이 인출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평소에 많이 훼손되면 믿을 만한 일도 못 믿게 되죠. 그게 우리 사회가 싸워온 업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절대 빈곤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다 보니까 일단 좀 참자, 견뎌라, 그리고 힘 약한 쪽이 좀 더 피해를 입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그러면 노동도 존중되고 일터도 안전해야 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하고, 또 그러려면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게 노동자들이 처한 본질적인 그 약자성, 약자의 위치라고 하는 게 언제나 문제가 되죠.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조직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한다. 안 되면 집단 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 소위 노동삼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삼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저는 요새 그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납품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권리를 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다 처벌되고 있어서 다 금지되고 있죠. 노동자들은 더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좀 향상할 수 있도록 저는 권장하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이게 그냥 종전에는 노동자들이 무슨 조직 활동을 하면 이거 빨갱이 취급하고 이거 공산당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같은 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노동계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든 자리이긴 한데 앞으로도 좀 자주 오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똑같은 취 차원에서 좀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보면 좋겠어요. 아니, 내부적 경쟁을 하더라도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따로따로 하면 2번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한 번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조직 노동자들이 문제죠, 사실. 또 조직 노동자들은 조직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거의 80% 훨씬 넘는, 지금 조직률이 한 15% 됩니까? 13%. 그래도 한 1% 좀 늘었네요. 그래서 85% 이상 되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정말 오갈 데 없이 개별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칠 게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간 착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중간에 상당 부분을 떼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게 당연히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근본적으로는 소위 사회 안전망 강화, 그 다음에 기업들의 부담 강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물론 이제 이게 불신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조직 노동자들 입장, 특히 대기업 정규직, 이건 조직이 잘 돼 있는 편이죠. 거기는 단단하게 뭉쳐서 권리 확보를 잘 해나가고 잘 지키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규직은 절대 안 뽑는다가 아주 당연한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들, 정규직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그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가 없겠죠. 와서 오직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뽑을 때는 노조원 동의받아 뽑아라. 이런 거 하는데 아예 안 뽑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수 고용 규모를 유지해라. 이런 투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처우 개선,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처우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측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얘기 말도 꺼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말을 꺼내는 편인데 누군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뢰를 쌓아야죠. 지금은 해고되면 너무나 불이익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실제로 양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절대 정규직 안 뽑고 다 웬만하면 다 하다못해 뭐 사내 하청 또는 뭐 이렇게 파견 근로 뭐 이런 희한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심지어 1년 11개월만 쓰고 온갖 그 꼼수 이게 다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을 져주고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제가 기업 쪽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들은 추가의 부담을 할 생각이 있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자기들은 경영상 좋아지는 점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지만 노동계가 하겠냐? 절대로 안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또 당연하겠죠. 그거 어떻게 믿냐? 그것도 이해하죠. 정부가 책임을 사실 이때까지 안 졌으니까요. 결국 주요 주체인 경영, 노동, 정부 얘기는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또 우리 또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저는 국가 발전에서 저는 경제 성장과 발전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누군가가 그걸 독점해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 다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도박을 했는데 보통 옛날에 노동부 하면 노동탄압부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노동부가 뭐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노동 지침 만들어가 현장에 시행하고 소송하는 사람만 구제받고 아닌 사람들은 다 여전히 피해를 입고. 그런데 그걸 노동부가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노동부가 나서서 노동자 탄압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요새는 안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다. 노동부는 노동을 보호하는 노동자들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부는 또 산업 현장 출신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해놓으면 막 싸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관들끼리 싸우면 현장에서 덜 싸운다. 근데 장관들끼리 안 싸우고 편을 먹으면 현장에서 싸우게 돼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다행히 요새 보니까 두 분이 김정관 장관하고 잘 지내죠? 네,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어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견 말씀하시고요. 또 뭐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새로운 의견도 있을 거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뭐 비판할 것도 있을 텐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시고 다만 제가 이 간담회를 해보니까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내가 지금 말이 긴데 평소에 자주 안 보면 말이 길어요. 가급적 요약해서 많은 분들이 다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습니다.